상식적인 거예요. 모든 기업은요 인성 면접을 칩니다. 인성이요. 포럼, PP, 직무 면접 칠 수도 있고 안 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인성 면접은 무조건 들어가요. 네, 다들 좋은 인성으로 보이기 위한 답변 준비, 경험 정리를 하고 계신가요? 대부분 경험을 더 화려하게 꾸미는 데 집중을 하죠. 그런데 제가 4년간 탈락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어떤 경험에서 사람 좋아 보이는 컨셉을 가져갔을 때 제일 반응이 좋았고, 이걸 깨닫고 나서 다른 합격자들 답변이나 자소서도 보니까 그 경험 안에 이게 다 녹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때 알게 된 거죠. 결국 사람이 사람을 뽑는 거라 인성에 관심이 많구나. 그래서 오늘 대기업에서 말하는 좋은 인성으로 보일 수 있는 답변, 많이 하는 실수들을 짚어보고 솔루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대기업이 원하는 인성은요 배려와 양보, 이거예요. 솔루션도 이걸 어필하는 방향으로 경험을 설계를 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대끼며 스트레스 받으며 일하는 곳이 대기업입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적합한 배려심, 양보심을 지닌 것으로 보여야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갈등 해결, 팀워크 경험처럼 대놓고 대인관계 경험을 묻는 인성 질문이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써요? 보통 이렇게 씁니다. 저는 유능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팀을 이끌었고 성공했습니다. 두 번째 갈등,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터와 자료로 조목조목 따져서 제 말이 옳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저 유능하죠? 보통 이렇게 쓴다고요. 자, 여기서 어떤 인성이 느껴지시나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이 사람이 회사에서 동료 혹은 상사와 갈등을 겪을 때 인성적으로 이렇게 훌륭하게 대처하겠구나 라던가, 아니면 뭐 굉장히 애가 유하고 싹싹한 애로 보여서 갈등 자체가 안 발생하겠네 라던가, 그런 게 전혀 판단이 안 되죠. 그냥 내가 잘나서 내가 유능해서 팀플이 잘 됐다는 거예요. 뛰어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인성 질문에다가 유능성을 갖다 붙인 거죠. 심지어 이런 대인관계 답변에서 나 잘났다, 내 말이 맞았다 라는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오히려 인성이 안 좋아 보이는 방향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데이터 들고 와서 계속 설득하는 고집 센 인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채용은요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선택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가 궁금한 거라고요. 와, 얘는 갈등이 발생했을 때 분석한 데이터를 들고 오는구나, 너무 같이 일하고 싶은걸?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답은 뭡니까? 갈등을 겪어도 잘 화해하고 먼저 사과하고 양보하고 반성하고 자존심 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의 감정과 입장을 역지사지해주고, 이런 사람으로 보이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그러면 면접관 입장에서 얘가 입사하면 나한테도 먼저 양보하고 내가 뭔가 지랄 하더라도 지가 반성을 하겠네, 같이 일하기 괜찮겠는걸?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들 이게 중요하다는 걸 몰라서 안 쓰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죠? 회사에서 가장 문제되는 상황은요 일을 좀 못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중요도가 어느 정도냐면, 많은 회사들이 1년마다 인사이동이 뜨고 팀이 바뀌어요. 근데 웬만하면 다들 안 바뀌어요. 하던 일 계속하지. 근데 어떤 팀에서 두 사람이 불화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소문에 소문을 타고 인사팀 귀에 들어가는 순간 불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강제로라도 팀을 조정해버립니다. 회사에서 불화라는 건요 용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양보하고 스트레스 받더라도 잘 털어버리고, 그런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합격한 자소들을 보잖아요. 어떤 경험의 성취적인 측면보다도 인성적으로 좋아 보이는 포인트가 그 상황에 잘 녹아들어 있어요. 자소서 예시를 들어볼게요. 면접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 발생했다. 학회를 준비하는데 뭐 선배 집단과 후배 집단 간의 의견이 안 맞았고 좀 싸우는 분위기로 갔어요. 이때 내가 먼저 나서서 사과하고 화해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데이터 분석 자료와 말빨로 제 말이 맞다는 걸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이거 말고요. 내가 그냥 양보했으면 끝나버리잖아요. 내가 상대방 집단의 논리에 설득 당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인성 좋아 보인다고요. 근데 이런 걸 쓰는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예요. 왜냐? 보통 실제 자기 경험에 그런 게 없거든요. 배려하고 양보한 경험이 많이들 없어요. 20대 초중반 대학생들이 사실 얼마나 어립니까? 아직 인성적으로 되게 미숙한 상태예요. 저도 참 제 대학생 시절 보면 정말 못났어요. 그래서 실제로 좋은 인성 사례가 없어서 못 쓰는데, 사실 이 정도는 MSG라 생각하고 슬쩍 넣어줘도 별 지장 없잖아요. 뭐 없는 수상 경력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적당히 넣어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렇게 인성 얘기하면 너무 단순하고 너무 별거 없어 보이나요? 뭐 사과하고 끝나서? 근데 그 인성적인 내용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것처럼 좀 내용을 늘려서 깊이 있게 써도 되고, 또 아니면 여기에 경험상의 성취도를 내가 정말 강조를 하고 싶다면 그 반성걸 바탕으로 다른 프로젝트에 이렇게 적용했더니 아주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저도 실제 자소서에서 이렇게 썼는데, 이 갈등이 생겼을 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팀플에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고 성공하게 됐습니다. 이러면 어떤 인성으로 보이죠? 먼저 자기 반성하는 애, 자존심 세지 않은 애, 배려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런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면접이든 자소서든 전체 큰 흐름 속에서 인성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엄청난 인상 개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답변을 할 때 목표를요 표준적인 문제없는 인성 정도로 어필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나는 인성이 크게 문제없는데 나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딱히 어필할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표준적인 수준의 인성이 아니라 정말 상급의 인성 완전 좋은 애로 가는 거라고요. 정말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 인성적인 면모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강력한 팁이 하나 있는데, 바로 배려와 양보의 상대를 선배로 지정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도 선배 그룹과 후배 그룹 간의 갈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다 의도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리적인 부분이에요. 글을 읽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대방에게 감정이입을 합니다. 면접관은 여러분을 평가하는 입장이라서 감정이입을 할 때요 여러분이 해당 경험에서 상대방이 했던 행동을 회사 와서 나한테
그대로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평가를 해요. 특히나 갈등 케이스는요, 내가 저 사람이 잘못해서 갈등이 생겼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안 통해요. 왜냐면 그 사람한테 감정이입을 해버리거든요, 면접관이. 그래서 이걸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요, 그 상대방에게 뭔가를 잘해줬다, 배려, 양보, 굽히기 등을 내가 해줬고 면접관이 더 감정이입을 잘할 수 있도록 그 상대를 선배로 설정해버리는 거예요. 동기한테 잘해줬다는 내용도 그냥 선배한테 잘해줬다고 써버리세요. 여러분이 팀워크 어필을 합시고 친구나 후배들한테 잘해주고 이끌고 그러는 건요, 면접관 입장에서 이입이 잘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윗사람한테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훨씬 강력합니다. 그리고 이게 경험 정리에만 적용될까요? 아닙니다. 다른 질문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예를 들어 상황형 질문 한번 해볼까요? 회사 선배가 중요한 일이 생겼고 나에게 일을 떠넘겼는데 나는 그럼 야근도 해야 되고 내 약속도 취소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뭘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하겠어요. 상황을 파악하고 조율하고 그게 아니라 제가 양보하면 되죠 라고 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막 파악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양보심 어필했으면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또 사회 이슈를 묻는 질문도 있죠. 이건 약간 변화구이긴 한데 뭐 학폭 가해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그 새끼들 다 죽여버려요 이렇게 말할까요? 대부분의 속마음은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그러면 인성이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그럼 이때도 학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인성 어필이 중요한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에게도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인성이 좋아 보이는 거죠. 내 진심을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내용에 공감이 가신 분들이라면 뭔가 답변 짜는 방식이 처음 들어보는 방식일 거예요. 저도 4년간 수없이 탈락하면서 제가 직접 써보거나 합격자들 답변을 분석하다가 알게 된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상위권 기업에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제 노하우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앞으로도 실제 합격자의 관점에서 먹혔던 답변들을 제 채널에서 구독을 해주시고 시청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